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아침 공기에 쌀쌀함이 감돌죠. 오늘은 일교차가 많게는 2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5도로 출발해 한낮에 2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 하늘 맑겠고 공기도 청정하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고요.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순간 풍속 시속 35에서 55km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어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쓰레기를 태우거나 논밭에 불을 놓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고요. 원주 시니어 클럽이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공동체 사업단 동네방앗간 매출이 급성장하는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4월 29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영월군이 5월부터 부동산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전문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월세 계약과 등기부 등본 점검, 시세 정보 등을 직접 상담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영월군청 종합민원실 상담실에서 진행됩니다. 원주시는 어제 원주시립미술관 건립공사가 강원도 건설기술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립미술관 건립공사는 건축물 설계와 사업 시공사를 선정한 뒤 올해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원주시립미술관은 2027년 초 개관을 목표로 214억 원을 들여 태장동 옛 캠프롱 미군기지 4,800여 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강원자치도가 개인정보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1,426개 공공기관 중 S등급을 받은 기관은 45개 기관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강원도가 유일한데요. 강원자치도는 이번 평가에서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인정보 전담 조직을 운영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지적 장애 학생이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하고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서 등교를 포기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얼마 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전찬성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의원 전찬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강원도 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 경계선 지능장애 학생을 포함한 장애 학생들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그중에서 또 학교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된 통계 자료가 있을까요? 예.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에 강원도 유초중고에 재학 중인 총 학생 수는 15만 2,670명이고 이 중 장애 학생은 3,249명으로 전체 학생 중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학생은 법적으로
그 자격이 정해진 것이 없어서 경계선 지능학생을 정의하고 지원하고자 조례가 제정된 것이 2023년으로 제도 시행 초기에 있어서 아직 경계선 지능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공식적인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에서 매년 약 1000건 정도의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고 이 중 장애 학생이 관련된 비율이 2% 정도인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비율은 일반 학생 대비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경계선 지능학생도 이에 준하거나 답안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도 조사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된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당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교사나 상담교사의 동행 없이 조사를 진행했고 사안을 쌍방이라고 여겨서 이제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에게도 가해 학생에게 사과를 하라고 해서 공분을 산 사건이었죠. 네. 지난 1월 21일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방송을 한 바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한 그럼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먼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이 학교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그 상처를 입은 학생과 그 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학교 폭력으로부터 모든 학생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개정 조례의 취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좀 뜻깊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개정 조례의 핵심은 학교 폭력 발생 후에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인지 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뿐 아니라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도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 조력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특수교육법상 장애 학생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보호가 이루어졌다면 이번 개정 조례에는 법적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도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좀 열린 케이스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현행 법률에는 이제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 심의를 받을 경우에 한해서 특수교육 전문가나 이제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네. 하지만 의사소통과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조력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 학교 폭력 예방 방법은 장애 학생에 한해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초기 단계에서는 그러한 보호 장치가 매우 미흡합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 학생은 법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인지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예. 지난 1월에 사건이 이러한 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침해하고 사안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조례는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실질적 개선책으로 제도적 공백을 베푸고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경계선 지능장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요. 그럼 이 조례안은 언제부터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예,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4월 15일 강원도 도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의결 후 공포 즉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5월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도적 마련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전문 조력인의 역할에 대한 신뢰성 입증 등 시행이 현장에서 잘 정착이 되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됐는데 앞으로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만, 다행히 전문 조력인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이미 자격 요건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입니다.
다만 단순 의사소통 지원을 넘어서 학생의 의사소통을 대변하고 또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심리적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법으로 자격이 정해지지는 않고 있는 인지 능력에 대한 양태도 다양함으로 학교 현장에서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단순한 규정이 아닌 학생 보호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 모니터링과 평가가 좀 필요합니다. 인식 개선부터 잘 이뤄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할 것에 대한 기대가 큰데 앞으로 효과에 대한 기대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이번 개정 조례는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학생 보호를 위한 조력인 제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 폭력 피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평등한 보호 환경을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학생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아직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교육 현장의 변화는 이러한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취지로 발의를 해주신 만큼 차질 없이 원래 목적하셨던 대로 잘 추진을 해주시길 기대하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전찬성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 관설동에는 지역 노인 일자리 공동체 사업단으로 어르신들이 일하는 동네 방앗간이 있는데요. 지난해 연매출 4억 원을 기록하며 지역 기반 노인 일자리 사업의 대표 성공 사례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동네 방앗간 먼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원주 관설동에는 전통 떡기름 방앗간이 있는데요. 원주 시니어 클럽이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공동체 사업단으로 2019년에 설립된 이후 16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26명의 어르신이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월 평균 70만 원 수익을 얻으며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고 있고요. 매장에서 직접 전통 방식으로 어르신들의 손맛이 담긴 떡과 기름을 생산하고 있고 매장 운영과 고객 응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손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연간 매출 700만 원이던 과거에서 지난해에는 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국적인 대표 노인 일자리 성공 사례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앞으로 더 지역에서 마케팅을 강화하고 또 공공기관의 납품을 확대하면서 더 크게 발돋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방앗간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전체로 다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떡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11년 되는데 60살부터 여기 와서 일했어요. 지금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1요. 그냥 손주들 다 키우고 심심하니까. 그리고 원래 떡집을 전에 했었어요. 처음에 아침에 5시쯤 출근하면 주로 떡을 하고 이제 기름 짜시는 분들은 한 7시 반에 출근하셔서 기름 짜시고 그래요. 손님들이 이 떡이 맛있다고 하고 만족하시면 제일 보람이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끼리 서로 도와서 이제 재밌게 잘 하니까 또 즐겁고 그래 하루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가게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네, 동네방앗간은 할매 손맛떡, 또 할매 정성 전통기름이란 이름의 떡과 기름이 특히 인기인데요. 네. 영양찰떡, 오메기떡, 송편, 참기름, 들기름까지 어르신들의 손맛이 담긴 제품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오메기떡은 제주보다 맛있다 이런 이야기를 손님들이 한다고 하는데요. 예. 어르신들의 손맛이 있는 동시에 또 저렴한 가격이 특징입니다. 시중 방앗간보다 모두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고 있는데요. 원주시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서 이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주도로 떡과 기름 제조는 물론이고 또 포장과 배송, 매장 판매까지 방앗간이 굉장히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타 지자체에서는 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벤치마킹 문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원주시와 원주 시니어클럽 역시 제품의 다변화 지원 등 어르신들에게 꾸준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사회적인 기업 모델로 키우기 위해서 이 방앗간 운영에 힘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주시 김남희 경로복지과 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닌 어르신들의 손맛과 정성을 담아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생산적 일자리를 만들고자 시작됐습니다. 네, 시니어 방앗간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직접 다시 일어나 삶의 의미를 찾는 공간입니다. 요즘처럼 따뜻한 정이 필요한 시대에 이곳에서 만들어진 떡과 기름은 맛뿐 아니라 이야기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떡 맛도 좋고 참기름, 들기름 맛도 일품입니다. 안 드셔보셨다면 꼭 한 번쯤 드셔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가격과 맛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은 것 같은데 그럼 동네 방앗간의 대표 메뉴와 함께 가게 정보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동네 방앗간은 할매 손맛 감자떡, 꿀떡, 또 가래떡, 전통기름이 특히 인기인데요. 네. 관설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리 예약 주문을 하면 편하고요. 아직 방문해보지 않은 분들은 어르신들의 관록과 정성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 방앗간만의 저렴한 떡과 기름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추인혜 리포터는 어떤 떡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꿀떡 좋아하는데 네.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저도 꿀떡 좋아합니다. 함께 꿀떡 맛보러 가야겠네요. 좋습니다. 네, 지역 어르신들의 정성으로 운영되는 동네 방앗간,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지역의 대표 어르신 일자리 사업단으로 운영 중인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방앗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0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도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도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자, 원주 쌀 토토미가 새로운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 쌀 토토미가 내년에는 새로운 통합 RPC, 다시 말해 새로운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원주시와 NH농협 원주시 지부에 따르면 지역 내 RPC 시설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되는 원주시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지난해 발족하면서 올해 본격적인 단일 생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네. 올해 생산되는 토토미는 각 지역 단위 농협이 아닌 새로운 조국 공동법인명의 단일 브랜드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국 공동법인 설립에 이은 단일 브랜드 생산 체계를 갖춤에 따라 새로운 통합 RPC 건립 추진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문막 농협과 원주 농협이 운영 중인 기존 RPC 시설이 20년 이상 노후화되면서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새로 들어서게 될 통합 RPC는 어느 지역에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건립될 예정인가요? 네, 새로 지어질 통합 RPC 부지는 문마급 후영리로 확정됐으며 2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7천 제곱미터 규모 시설로 지어집니다. 통합 RPC 건립에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순수 공사비만 196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단 40%에 달하는 90억 원은 농협이 자부담하고 60%인 104억 원은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네. 네, 이에 따라 원주시와 농협은 올해 농립축산식품부 주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통합 RPC 건립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사업에 선정될 경우 내년 1월 통합 RPC 건립에 나서게 됩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 중 도토미 햅쌀이 통합 RPC에서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김주석 농협 원주시 지부장은 통합 RPC 신축은 원주 쌀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면서 도정뿐 아니라 저온 저장고 등 현대화 시설을 갖춰 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내년에는 새로운 미곡 처리장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원주 쌀로 지은 밥맛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횡성 소식 들어봅니다. 횡성군 용둔리 주민들의 군부대 신설 반대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요. 네, 군부대 신설에 반대하고 있는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주민들의 반발 수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용둔리 군부대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와 용둔리 마을회, 노인회, 분녀회를 포함한 주민 100여 명은 지난주 횡성군청 앞에서 용둔리 군부대 신설 반대 걸기대회를 갖고 횡성시장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걸기대회에서 국방부가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시설이라고만 할 뿐 어떤 군부대를 만들고 어떤 장비들을 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군사 비밀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는다면서 국방부가 군부대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방부에게는 부지 취득 등 2차 사업 진행을 중단할 것을, 횡성군에게는 주민의 반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와 주민들은 군부대 신설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 서명운동 확산 및 걸기대회 등 생존권 투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원영진 대책위원장은 군부대가 신설될 경우 각종 군 단위의 개발 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 낙후를 유발해 주민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다면서 군부대로 마을이 양분될 경우 한순간에 거주 깊이 마을로 전락해 주민 이탈 가속화에 따른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만큼 군부대 신설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군부대는 어떤 종류의 부대인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우천면 용둔리에 추진되는 군부대는 1차로 확보한 21만 4,500제곱미터와 2차로 매입을 진행 중인 33만 제곱미터를 활용한 54만 제곱미터 규모의 차량화 부대입니다. 이곳에는 중대급 2개 부대가 배치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항의와 관련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는 군부대 부지 안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인접 사유지는 이로 인한 규제나 피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모쪼록 용둔리 군부대 신설과 관련한 갈등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월 소식입니다. 영월군을 포함한 강원,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영월 한반도면에 들어설 폐기물 매립장 설치 계획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영월 등 강원,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영월 한반도면 쌍용 육리 일대 추진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봉서강 보존본부와 영월 의료 폐기물 반대 대책위, 쌍용 육리 매립장 반대 대책위, 맑은 하늘 푸른 제천, 에코 단양 등 강원 및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주 영월군청 브리핑룸에서 쌍용 육리 폐기물 매립장 설치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강원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질 지형 전문가 조사 의견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부지가 석회암 돌리내 지역이지만 침출수에 대책이 없다며 이는 주민들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시민사회단체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는 업체는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주장을 펼쳤나요? 네, 우선 엄사명 동서강 보존본부 상임이사는 다량의 침출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에어돔 설치를 계획하고 있지만 인근 제천과 서산의 에어돔 붕괴로 인한 사후 처리 오련이 국가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는 A업체는 주변 여건 및 지형을 고려한 매립 구조로 주변 환경 영향 요인 제어 및 혐오 시설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폐기물의 체계적인 분류와 최적 처리로 사업장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및 국가 폐기물 처리 정책에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업체는 영월 한반도면 쌍용리 산 158-1번지 일원에 매립 면적 18,565제곱미터, 매립 용량 46만 3,555 세제곱미터,
메디코 54m 규모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끝으로 평창 소식입니다. 평창읍 중리에 도농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자기주도 학습 공간이 새로 조성된다고요? 네, 평창읍에 자기주도 학습 전용 공간이 조성됩니다. 평창구는 전용 학습 공간 부족 정책 제안과 정책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역 내 자기주도 학습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주 군청 소회의실에서 스터디 카페 운영 전문 기업인 ING 스토리와 교육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업체는 농촌 지역 청소년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도시로 이주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평창군 교육 정책에 공감하고 기업 사회 공헌 활동으로 공익적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군은 스터디 카페 시설 건립 사업 추진과 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공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행정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합니다. 올해 착공이 계획된 스터디 카페는 평창읍 중리 일원에 지상 1층 231.4제곱미터 규모로 스터디룸 등 휴게실을 갖출 예정입니다. 예,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였고요. 4월 29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이은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